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OCR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시미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더 나은 OCR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어떠한 모델 발전을 이루었는지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발표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선 OCR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2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을 고민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무엇을 더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는 기술은 이미지 속에 글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찾고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험 처리를 위한 의료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증 촬영 등을 하실 때 우리 주변에서 이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용적이고 또한 중요한 기술이죠. 이 OCR이란 기술은 크게 보자면 세 개의 핵심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부로부터 OCR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들은 텍스트 디텍션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글자들이 위치해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진 글자 영역들을 적당히 잘라내고 전처리를 한 후에는 각각의 글자 이미지들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어떤 언어, 예를 들어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영어인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스크립트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언어별로 구분된 글자 이미지들을 텍스트 레커그니션 모델을 통해 그 속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정리해서 사용자에게 이미지 속 글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글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술들을 서비스하면서 저희에게 닥쳐왔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하던 기술은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OCR 세개 기술만이었지만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OCR 결과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명함 자동 정리 기술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인식된 글자들을 NER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이 주소인지 이름인지 이메일인지를 알아내야 됐고 각각의 단어 단위로 떨어져 있는 주소, 이메일들을 모아주는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되었고 특정 이전에 촬영된 명함과 지금 명함이 같은 회사인지를 비교하는 기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OCR 결과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대부분의 워드 레벨 텍스트 디텍션 모델들은 글자의 분절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글자가 잘 잡혀준다면 이 옆에 있는 글자들이 이메일 주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글자처럼 박스가 한 번에 잡히게 된다면 이라는 글자와 이메일 주소를 분리하는 것이 꽤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종 결과물 성능 하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단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논문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연구 주제를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기업향 사업들이 늘면서 정확도에 대한 목표치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업무 자동화를 위해 OCR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원하는 정확도는 저희 모델에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숫자 하나가 잘못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영수증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원하는 요구치는 거의 100%의 정확도에 가깝기도 했죠. 그러나 저희가 실제 접하게 되는 데이터들은 학습 때 쉽게 보지 못한 글자들이나 도메인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점 더 요구치를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저희는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저의 방식이 비슷한 문제에 복창하신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개선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텍스트 디텍션 모델은 더 정확하면서도 후처리가 간편하며 다양한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워드 단위보다 더 작은 캐릭터 단위의 예측 결과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별개의 모델로 존재하고 있던 글자 방향 예측 모델 또한 디텍션 결과에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은 마찬가지로 더욱 정확하면서도 빠르고 적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했고, 최근에 소타를 찍는 모델들에서 보이는 TPS 트랜스폼과 같은 복잡한 전 처리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새롭게 개발하게 된 디텍션 모델은 이전의 세그멘테이션 기반 모델에서 앵커 프리 디텍션 모델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앵커 기반 방법에 비해 후처리가 단순하며 다이렉트 리그레션을 통해 세그멘테이션 기반 방식에 비해 인스턴스 간 분절이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워드와 캐릭터를 동시에 예측하도록 모델을 확장시키고 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를 레즈넷과 같은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한 후에 워드 및 캐릭터별 센터니스와 오프셋, 박스 리그레션 값을 각 헤드에서 예측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값들을 조합하여 박스의 좌표를 복원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주 극소수의 충분한 성능을 내기에는 부족한 양의 캐릭터 라벨링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클리 어노테이티드 레이블, 즉 워드박스 레이블을 이용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통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한 후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통해 남은 데이터의 수도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터레이티브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은 기존의 CNN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LSTM이나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컨텍스트 모델이 있는 구조를 벗어나 완전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변 길이 인풋을 받는 모델이었지만 디텍션 모델이 캐릭터 아웃풋을 지원한다면 적절한 길이로 잘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고정 길이 인풋을 받도록 바꾸었고 인퍼런스 최적화를 통해 리소스를 아끼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모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패치 제너레이션과는 다르게 CNN을 이용하고 이를 컬럼 단위로 자르는 방식으로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다른 도메인, 예를 들어 언어나 음성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OCR에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이 다른 방식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습은 다양한 로스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합성 및 글자 라벨이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픽스 매치를 시퀀셜 데이터에 조금 변형하여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그리고 심클리어 기법을 마찬가지로 시퀀셜 데이터에 맞도록 변형하여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레커그니션 모델은 조금 더 일찍 개발이 되어 최적화 준비까지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에 서비스화할 때는 지금만큼 가능한 인퍼런스 플랫폼이 많지 않아 텐서플로우 서빙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모델 모두를 TensorRT를 이용해 최적화하고 트라이턴 인퍼런스 서버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것으로 전격 교체를 하였습니다. 특히 레커그니션 모델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모델 변환 및 최적화는 참고할 수 있는 예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손을 봐야 했던 부분은 오닉스로 변환이 바로 되지 않는 파이토츠 오퍼레이션을 바꿔주는 것과 이 오닉스 모델을 TensorRT 레이어를 이용해 재구성하고 QAT, Quantization Aware Training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몇몇 예시들을 통해 일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랜스포머의 피드포워드 레이어 부분인데요. 리니어 레이어를 컨볼루션을 이용해 TensorRT 변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임베딩 또한 프리시전에 맞도록 잘 바꿔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민을 통해 현재 서비스 준비 중인 모델을 약간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디텍션 모델은 왼쪽 것이 과거의 모델의 결과이고요. 오른쪽이 새롭게 개발 중인 모델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대로 캐릭터 단위의 박스들이 새롭게 예측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레커그니션 모델은 결과물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기 힘들어 몇몇 지표를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모델 개선을 하면서 정확도가 우선 약간이나마 향상되었습니다. 자체 평가 데이터 기준으로도 향상되었고 최근까지 쏟아했었던 플러그넷과 비교해서도 성능이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모델 구조 변화 및 최적화를 통해 스루풋을 같은 장비를 사용하였을 때 거의 5.8배에 가깝도록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는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개선들은 전부 더 나은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델들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응용 모델들도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문서의 스트럭처를 분석하는 레이아웃 애널리시스, 응용처가 많은 테이블 레커그니션, 테이블을 HTML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언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언어들을 커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OCR 데이터가 정말 수집하기 힘든 만큼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 인페인팅, 데이터 컬렉션 및 데이터 이피션 트레이닝 등의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OCR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같이 연구하시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